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3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 3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부동산 총론 파트를 들어갔죠. 총론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 이쪽 파트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하나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이 중요했죠. 개념을 잡으세요. 개념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실 우리가 부동산의 분류인데요. 자, 부동산의 분류는 그 토지 용어와 주택 용어가 있습니다. 토지하고 주택. 자, 이번 시험 문제 우리가 27회 때는 토지와 주택 문제를 같이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제3강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교를 한다면, 자, 우리가 부지와 택지와 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대지는 좀 출제 빈도가 낮고요. 보통 우리가 부지와 택지가 이제 거의 출제가 많이 되는데, 자,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고 합니다. 택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축할 수 있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감정평가상 용어거든요. 우리가 부지가 더 넓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대지라는 것은, 자, 이게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독사라서 집터로서 터대자를 쓰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낮은 게 우리가 2차 과목에서 공시법에서 얘기하는 28가지 지목에 대라고 해요, 지목을.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시간에서는 건축법상의 대지는 학교론의 택지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출제 가능성이 적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는 지목을 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공시법 2차 과목에. 그래서 얘는 지목이 되니까 얘가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부지와 택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림도 있죠. 그래서 부지는 하천부지, 학교부지, 도로부지 같은 거는 건축이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과든지 어떻습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까지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고 한다. 자,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우리가 쓰일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건축 가능하고요. 자, 대지라는 것이 우리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인과 공장용지 지목을 장으로 하죠. 여기서 공장용지는 택지이나 대지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인데, 건축법상의 대지와 또 우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지보다는 부지 택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대지라는 자체가, 자, 밑에 보시면은 대지와 맹지가 나옵니다. 자, 맹지라는 것은, 자, 우리 어떻습니까? 도로에 접선면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건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이 불이 나게 되면 소방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라는 자체가, 저기와 이 대지는 한글은 똑같아요. 근데 한문이 틀립니다. 이 대자는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서 자루형 모양이 돼요.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생긴 게 자루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건축이 가능한데, 자, 대지는 어떻게 돼요? 한글은 같기 때문에 한문이 틀리기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시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맹지는 밑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돌의 어떤 점유를 갖지 못하는 토지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자, 대지는 택지가 다른 택지에 의해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33페이지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다는 자체는 이제 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지, 건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나지와 건부지에 대한 걸 한번 비교해 보죠. 나지는 토지의 정착물이 없고 건부지는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에 나지라는 것이, 자, 우리나라 나지는 토지보상 지침에 의해서 그 사법상의 제한이 없고 고법상 규제는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건착물이 없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수를 제한하는 사법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나와 있어요. 고법상 제한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건부지에 비해서 채용 상태로서 사용수익 처분이 기대되죠. 시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돼요.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나지가 이제 우리나라 나지는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규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1번 기준은 우리가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었는데요. 자, 1번 기준은 우리나라는 갱지와 저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갱지와 저지를. 근데 1번에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제 3월 달에 나왔었는데요. 자, 갱지는 토지 위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저지도 없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갱지 한 장만 갖고 와라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갱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사법상의 제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나지와 거의 유사하죠. 나지와 유사합니다. 근데 저지라는 것은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갑돌이가 땅을 가지고 A은행 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근저당 설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받는 게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갱지가 더 높게 평가되면서 어떻게 해보시냐. 저지라는 것은 은행 가서 돈을 빌렸어요. 일을 저질렀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시고요. 자체적으로는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출제되는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럼 건부지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 건부지라는 건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밑에 나와 있는 참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하는 거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나지라고 하는 것은요. 나지라는 것은 토지의 정착물이 없어요. 정착물이 없고, 자, 건부지라는 자체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토지를 가지고 감정평가의 평가를 해요.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 중에서 어떤 게 높게 평가되느냐, 요게 나왔거든요. 그럼 나지와 건부지 평가액에서 어떤 게 높게 평가될까? 그럼 우리가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인접 토지라고 봤을 때, 자, 여기가 주택입니다. 택지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려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주택을 상가로 고치게 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나지는 아까 나와 있지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용도가 다양합니다. 상가로 그냥 져버리면 되죠.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원칙은 나지가 높게 평가되고 건부지가 낮게 평가돼요. 자, 이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자, 건부감가라고 한다는 것은 건부지가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외는 우리가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더라 라고 한다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자,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토지에 건물이 있게 되면요. 자, 우리가 없다 그러면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의 건물을 증축이나 우리가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건부 증가라고 합니다. 건부 증가라는 것은 건부지의 가격이 증가, 높게 평가된다는 얘기죠. 얘가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시냐? 정부가 손을 안 대면 나지 평가가 높게 평가되는 원칙인데 정부가 손을 대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더라.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참고 여기 꼭 중요하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자, 우리가 한계지라는 것은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택지용의 최원망권으로서 행정구역상 타 지역과 인접한 지역 내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가 34페이지 보시면은 참고란에 나와 있는 그 얘기는 제가 했고요. 자, 건부감가는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고 건부 증가만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페이지 35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개발 제한 구역의 건부지 가격이 하나 예를 든다면 건부 증가가 될 수 있더라.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성속지는 바로바로 이제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미성숙지 아직 건축이 안 된 땅인데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고 나온다면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에다가 별표 표시를 했어요. 얘가 이제 뜬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가 여기 시험지에 나와요.
그래서 이 후보지와 이행지를 또 제가 암기 기법도 가르쳐 드릴 텐데, 자, 감정평가상의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3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6페이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감정평가상의 토지의 용도별 분류가 자, 우리가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 농지는 농사 짓는 땅, 임지는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후보지 이행지에 대한 전환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되고요.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하냐 들어갑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예요. 후보지와 이행지. 자, 그래서 감정평가상 용도별 분류가 건축할 수 있는 땅이 택지고요. 농사 짓는 땅이 농지고 나무 심는 땅이 임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택지 지역은 세 가지로 주거형, 상업용, 공업용 나누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땅은 반론가수원이라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전답가수원이다. 전답가수원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임지지역은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용재림 지역은 좀 오타났네요. 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외에 땔감 외에 옆에 앉아 계시는 채권상 만드는 가구용 목재가 용재림입니다. 땔감이 신탈림이에요. 그래서 용재림 지역과 신탈림 지역이 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얘가 어떤 뜻인지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거꾸로 되면 우리가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택지가 있는데 건축물을 부시고 농사 짓거나 나무 심지는 않잖아. 그래서 임지, 농지, 택지가 유용성이 높다라고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자, 우리가 지역 상호간에 바뀌어요. 지역 상호간에. 그럼 지역 상호간에 바뀐다라고 한다는 것은 크게 바뀝니다. 대분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로로 바뀌는 게 후보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상호간에 바뀐다. 그러면 전과 후를 봤을 때 자, 우리가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예요. 그러니까 전환지라는 게 왜 나왔냐면 자, 바뀌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농지도 아니고 택지도 아니야. 그럼 뭐라고 불러? 그럼 그걸 택지 후보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지역 내가 아니라 지역 상호간에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럼 크게 바뀌어. 이건 대분류란 말이에요. 대분류고, 자, 이걸 우리가 후보지라고 얘기를 해요. 후보지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행지는 그 안에서 바뀌어. 그 안에서 바뀐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택지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이행지입니다. 이행지는 이렇게 가로로 바뀌죠. 소분류예요. 작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 그럼 이거는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뀐다.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기 때문에 상호간이 아니라 지역 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바뀌어서 대분류가 아니라 소분류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소분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됩니다. 이행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암기하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가 임농택으로 외우세요. 자, 임농택이 가치를 높게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영화 감독이 임권택 감독 아시죠? 자, 임권택 감독의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어요. 농택에 맞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영화 감독을 전수해 줄게. 그럼 임권택 감독의 동생 임농택이가 영화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권택 감독이 영화 감독의 거장이시죠. 대장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임농택으로 암기하시면 자, 대분류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것은 후보지야. 그럼 이건 지역 상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임권택 감독의 동생 임농택이 감독상을 타. 연말에. 그럼 연말에 감독상을 타게 되면 후보가 대기실에서 기다려. 그럼 후보가 대기실에서 기다려? 뭐 받으려고 해? 상 받으려고. 그럼 우리가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를 찍으셔야 돼요. 상자가 나오면. 자,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입니다. 요게 주체가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전 페이지 가시면 35페이지 가시면 자, 후보지는 어떻게 돼? 자, 택지, 농지, 지역 상호간이야. 상호간 동그라미 치시고 상받아 후보가. 그 다음에 이제 가방지라는 것은 바뀔 희망하는 예정지는 아직 안 바뀌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다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임농택이 가치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임지, 농지, 택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용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 후의 후보지는 지목 변경이 된다. 자, 이건 2차 과목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혁기론이라는 자체가 지금 이제 1차 과목만 준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이 어차피 강의 자체를 아무래도 혜택을 받으니까 1, 2차 다 같이 보란 말이에요. 그럼 2차 과목을 보시면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전답 가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아까 공장 용지는 지목이 뭐야?
공장, 용전, 지목이 장이죠. 근데 주거용, 상업용은 대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뀌면 지목이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목이 변경이 되고, 자, 이행지는 용도 지역 분류 중에 세분된 지역 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분류다. 그래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이죠. 다 되고 있는 이지 된이 아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지목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후보지는 이렇게 바뀌면 돼. 근데 이행지는 대에서 장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면 대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를 용어하래. 그럼 우리가 바뀐 것은 후보지 이행지가 볼 수 없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가 택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와 이제 감정평가는 항상 후로 간단 말이에요. 후로 가서 후로 갈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성수도가 낮아. 그러면 짜증나. 10년째 안 바뀌어. 그럼 농지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고등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 강력하게 또 출전하는 게 넘기시면 필치 획지에다가 또 펼쳐놔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정해졌습니다. 필치 획지가 또 떠요. 필치 획지가. 그래서 필지와 획지를 바꿔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꿀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상을 탄다. 지역 상황은 후보지, 지역 내는 이행지. 용도가 전환 중이거나 전환 가동 중인 토지지 어떻습니까? 전환된 토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우리가 감정평가 항상 농지가 택지로 바뀔 것 같아. 그럼 평가사는 택지로 가지만 성수도가 낮으면 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36페이지 필지와 획지로 가볼게요. 자, 필지와 획지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필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의 지번이 묻는 토지의 법률적 등록단이에요. 그래서 획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주민등록상에 번지가 있잖아. 번지를 거꾸로 하면 지번이죠. 지번, 소유권. 자, 이건 누구 땅이냐? 소유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상에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하면 틀려. 면적 단위 하면은 요거는 제곱미터예요.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에서는 등록 단위라고 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고 해요. 자, 이거 지번 누구 거냐? 이건 소유권을 구분한 거죠. 소유권을 구분한다. 소유권을 구분한다. 소유권을 구분해서 이거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죠? 만약에 이 중개소 가셔서 보통 우리가 거래 활동, 중개 활동을 할 때 가격 보고 거래하신단 말이에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어 있는 게 일단 토지가 획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개업소 가셔서 갑돌이 땅 살 거예요. 을돌이 땅을 안 사요. 그러진 않죠.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개업자도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내놓을 때 뭐 갑돌이 땅 29번지는 얼마, 30번지는 얼마 이러진 않지. 우리가 도로가 뚫리잖아요. 그럼 좌측은 얼마, 우측은 얼마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 활동할 때 가격 보고 거래하신다는 게 우리가 감정평가 때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니까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필지는 하나의 지분을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 하면 안 돼. 등록 단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에 가시면 이제 어때요? 등기법상에서 이제 뭐 등기 단위라고도 하죠. 한 개의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죠. 그래서 법적 개념이고요. 자, 획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사람이 나눌 수도 있고 자연에 따라 나눌 수 있고 행정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가격순이 비슷한 토지로 일단의 토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밑에 가시면은 가격 구분을 하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이제 거래 활동할 때 중요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박스로 정리해 볼게요. 박스로 정리하시면 넘겨보시면은 37페이지 필지와 획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지와 획지를 가지고 여러분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필지는 법률적이고 획지는 가격에 대한 경제적이라는 키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외울까요? 자, 암기 기법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지번이라는 자체는 다 가지고 있어. 지번, 필지 항상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필이 와. 그래서 필지고 획지는 획가. 몰라. 잘. 그럼 필지는 필이 오기 때문에 필지라고 한다면 필지는 니을이 들어가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법률적. 이렇게 가보세요. 필지는 법률적이다. 그 다음에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 시험 문제는 획지예요. 그죠? 그럼 돈을 보면 사람들은 획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건 경제적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암기 기법이 되고요. 자, 필지와 획지의 관계가 면적간의 관계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필지와 획지가 같은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액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액지도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같을 수도 있고, 하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렇게만 가지고요. 자, 우리가 공지라는 자체로 가볼게요. 공지라는 것은 비어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빽빽하게 이렇게 땅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법 시간에 건폐율이라는 걸 배우십니다. 자, 건폐율이라는 자체는 자, 이 일본말인데 건은 건축을 얘기를 하고요. 폐는 면적이고 이런 비율이에요. 따라보세요. 건축 면적 비율. 그럼 우리 학교문에서는 무슨 율한다. 그럼 앞에 게 올라가. 그건 대지 면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건축 면적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에 대한 그 비율입니다. 그럼 정부가 만약에 100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70%를 건폐율을 정했다. 그럼 우리가 70평만 지라는 거야. 그럼 70평만 대지 면적을 치고 남아있는 땅이 공지라는 거지. 이게 공지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공지라는 것은 자,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로 인해서 동일한 필지 중에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를 공지라 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락지는 뭐 안 나오다가 한 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특강에 한번 넣어놨던 거를 이제 출제원들이 뺏겨냈는데, 자, 우리가 이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다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죠.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인 토지였어. 이렇게 하천 주변에. 근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도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우리가 하천으로 변한, 그죠? 절도돼서. 그래서 개인의 사유지가 전답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도 별표 쳐놓으십시오. 자, 요것도 출제됩니다. 항상 반대적인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법지와 빈지도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이 반대적인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 내용을 보시면, 자, 법지라고 합니다. 법지와 빈지가 있어요. 자, 법지는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갑돌이고요. 아래 토지 소유자가 일돌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든 이렇게 경사진 토지를 보신 적이 있잖아요.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꼭 축대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과목에 공시법 시간에 수평투영법, 제정법 시간에 자, 수평투영법으로 측량을 합니다. 측량 면적에 들어갑니다. 측량 면적에 들어가서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자, 그럼 법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땅입니다.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측량 면적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윗면적 소유권은 들어가지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죠. 얘가 무슨 여기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용 가치는 없단 말이에요. 소유권만 인정되고 이용 가치는 없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빈지라고 한다는 것은 자, 빈지는 이게 물가 빈자입니다.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육지와 바다가 있어요. 육지와 바다. 그럼 바다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라고 한다면 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땅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나중에 제 유학집에 만조수의선과 간조수의선은 갯벌이라고 넣어놨어요. 우리가 갯벌, 그래서 우리가 간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석지. 그렇다면 우리가 공유수명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최고 만조수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를 빈지라고 하고 바닷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해변의 토지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해수욕장 가시면 해수욕장이 있잖아. 모래사장. 그럼 거기는 소유권은 당연히 우리가 인정이 안 되겠죠.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파라솔 꽂고 사용료 받을 수 있죠. 이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암기해보자. 법지와 빈지는 한 끗 차이다. 법지는 법이 붙었다. 소유권이 인정된다.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용 가치는 반대더라. 그럼 얘는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고 얘는 소유권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더라. 자, 그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법지라는 것은 소유권이 인정되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안가능한 토지. 그래서 우리가 경사진 토지로서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놓은 측량 면적이 포함이 되죠.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빈지는 어떻게 돼요? 바다 육지 해변 사이 해변 토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변 바닷가 가시면은 아이들하고 야 해변이다, 야 바닷가다 그러지 말고 야 빈지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 인정 안 돼요. 활용식은 있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명관리법상 만조수에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지라는 것은 잘 안 떠. 그냥 원지라고 보시고, 우리가 소박하다, 원시적이다. 이건 개발되기 이전 토지. 그래서 1차 선언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 토지는 감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유지와 공한지와 휴한지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그렇게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공지는 아까 건폐율에 의해서 비워둔다는데, 공한지는 틀려. 공한지는 한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공한지라는 것은, 자, 공한지라는 것은 한자가 붙었단 말이야. 한가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도시 토지를 방치하는 거야. 지가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투기 목적이죠. 방치한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휴지와 휴한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휴지와 휴한지. 자, 이 유자는 놀유자. 그 다음에 휴한지의 한자는 실유자. 쉬는 거랑 노는 거랑 틀려요. 그죠? 우리가 쉬러 휴게실 가고 놀러 유원지 가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유휴지라는 것은 놀아. 그럼 바람직하지 못해. 놀리는 토지예요. 근데 휴한지라는 것은 요거 쉬어. 정상적으로 나 쉴 거야. 휴식, 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까? 인삼밭 매년 경작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지력 회복에 쉬잖아요. 이게 바로 휴한지예요. 그래서 휴한지는 실유자니까 정상적으로 쉬는 거고, 유유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 토지 내에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는 공한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무지, 그 다음에 법지, 빈지 요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거 안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요번 문제도 나왔지만은 주택의 분류랑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에 대한 종류는 우리가 또 2차 과목에 최고의 강사이신 이 조 교수님이 강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고 배우세요. 그죠? 그래서 공법에 배우시는데 학교론에서 또 우리가 또 안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건축법령상 이 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눠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죠? 이 단독과 공동을 구분할 때, 자, 단독은 당연히 단독이죠. 그 다음에 다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다가구주택.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간. 이런 게 이제 단독입니다. 단독은 무조건 단독이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연립주택.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세대 주택, 기숙사. 다세대 주택, 기숙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암기하기 힘들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 동그라미, 연 동그라미, 세 동그라미, 기숙사 동그라미.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가 있죠. 그래서 아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오란 말이에요. 그럼 아 연세대 기숙사. 그러면 외워준다. 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뭐 단독은 단독이니까 그 외 거는 다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 다중주택은 공동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은 다중이라는 자체는 3번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가 되고, 다가구는 3개층 이하예요. 그 다음에 660 이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 되고, 연립주택과 이 다세대는 660을, 4개층 이하는 똑같은데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 가시면 뭐 국민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영주택, 특히 이제 준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준주택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민주택이라는 건 우리가 국민주택기금은 이제 요새 도시기금이라고 하는데,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이 기금 받아서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이 자 1호 또는 1세대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준주택이라는 것은 준주택이란 주택 외에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주거시설과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세대는 당연히 이제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의 세대별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1페이지 공동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번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이거는 300세대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대,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모토의 개인이 이용하는 법률에 도시지역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그 특별법이라는 것은 자 여기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 그래서 우리가 그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을 제공하는 주택이고, 그 다음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이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하는 거고, 매입 임대라는 것은 밑에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임대하는 민간 임대고요. 자, 기업형 임대주택, 중공공 임대, 중공공 임대주택이 제가 찍었어요 이번에. 여기 옛날에 10년인데 지금 8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형은 8년 이상, 단기형은 4년 이상. 이해가 없고 다 이상인데 8년, 4년이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강 마치고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